이르면 오늘 27일 오후에 전력강화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박항서 임시 감독 선임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받고 있는데요. 축구 팬들은 두 팔 벌려 박항서 임시 감독 선임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 박항서 감독님 임시 감독 선임 시 조건을 내걸었다고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K리그에서 감독 빼가기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차선책으로 돌아가려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입니다. 전력강화위는 24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비공개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3월 21일 서울월드컵 경기장,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예정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 태국과의 두 경기를 책임질 사령탑 인선에 열중했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1차 회의 직후 해외파에도 문을 열어놓았지만 국내파를 염두에 두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직 K리그 감독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의심을 낳았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당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홍명보 울산 감독과 김기동 FC 서울 감독, 김학범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울산 팬들이 축구회관 앞에 트럭 시위를 하는 등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강화위는 2차 회의에서 현직은 되도록 빼고 무직자 중에서 고르는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론된 인물이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현직 감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직자 중에서 상대팀 중국, 태국, 싱가포르 파악에 좋은 지도자를 임시로 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박 감독의 이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맡아 성과를 냈던 대표적인 동남아 전략가입니다. 태국과의 2연전은 베트남이 늘 패하다가 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이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공략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태국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올라 우즈베키스탄에 패했지만 경기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베트남 대표팀에서 물러난 박 감독은 휴식을 취한 뒤 최근 박린FC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3부 리그 팀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계약 당시 다른 대표팀을 맡아도 무방하다는 조건이 붙어 임시 사령탑 수행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최악의 대표팀을 구할 조건을 갖춘 박 감독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수석 코치로 거스 히딩크 감독을 보좌해 4강 진출에 기여했고 베트남 대표팀을 맡아서도 숱한 결과물을 냈습니다. 카리스마를 갖췄지만 선수의 발을 직접 마사지하는 것은 물론 부상당한 선수를 위해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내주고 자신은 이코노미 클래스에 탈 정도로 탈권위도 있어 축구 팬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시절에는 당시 세리에 무대를 누비던 안정환을 길들였고 주장 홍명보도 길들였고 악동 이천수도 길들이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고 배웠기에 최근 대표팀 사태 수습도 깔끔하게 해줄 적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의 A 대표팀 겸직도 거론됐지만 사안이 너무 무겁고 4월에 카타르에서 예선이 있어 쉽지 않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와 편성, 8강 진출도 난망이라 더 깊은 준비를 위해 U23 대표팀에만 전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축구계 관계자는 박 감독이 맡을 경우 김남일 전 성남FC 감독을 코치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박 감독이 임시 지휘봉을 잡을 경우라고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카리스마의 대명사입니다. 빠따론으로 유명한데요.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신태용 감독을 보좌해 A 대표팀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과 가교 역할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 감독이 3월 임시 감독만 할 것인지 6월 중국, 싱가포르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는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대표팀 전력이라면 2차 예선에서 3차 예선으로 향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에 임시 감독이 6월까지 맡은 뒤 그 뒤 A매치 일정이 9월부터라 충분히 새로운 감독 선임의 여유가 있습니다. 박 감독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 제안이 온다면 희생을 할 각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감독 측 관계자는 임시직을 국민들이 원하고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정식 감독 선임에는 선을 그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장시간이 필요함은 물론이거니와 훌륭한 후배들이 많다며 정식 감독은 사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를 잘 알고 다양한 이유로 현재 상황에 딱 맞는 적임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에 부임할 뻔한 감독 5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 보르달라스, 반프롱크 호스트, 모레노 등 5명의 감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들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감독 후보로 언급된 적이 있었으며 각자의 강점과 경력을 통해 한국 축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대신 우리나라 감독이 될 뻔한 감독 탑5를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호세 보르달라스입니다. 호세 보르달라스는 1960년에 태어났으며
축구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헤타페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9년간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헤타페는 라리가 2부에서 경기를 치르며 주로 중위권에서 활약했습니다. 보르달라스는 헤타페에서 강력한 수비 전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팀의 수비력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헤타페는 그의 지도 아래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며 라리가 2부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6년 스페인 라리가 2부 리그에 있던 헤타페 감독직을 맡아 단숨에 라리가 승격을 이룬 그는 스페인 1부 리그로 올라오자마자 첫 해부터 8이란 엄청난 돌풍을 일으켜 주목을 받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도 같은 두 줄 수비를 헤답에 입히면서 다른 타 팀들에 비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리그를 운영해야 하는 사정을 딛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당시 측면에서 스루패스, 크로스, 침투, 중거리 슈팅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이용했다는 점. 한쪽 발의 의존도가 높은 점은 지금의 이강인과 흡사한 선수를 잘 활용한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 보르달라스 감독의 장점 중 하나는 단기간에 팀을 완성시킨 것인데 매 시즌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임 4년 동안 라리가에서 12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두 줄 수비 전술은 이미 벤투 감독 부임 초기 때 전략과 비슷해 보이지만 빌드업을 구사하고 거친 몸싸움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1차 후보군에 보르달라스를 포함시켰고 실제로 초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세비야, 헤타페 등의 라리가 지휘봉에 이끌려 끝내 한국 대표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2023년 다시 헤타페의 지휘봉을 잡은 뒤 그는 강등 위기에 내몰린 헤타페 리그 마지막 6경기에 등장해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다시 팀을 일부 리그에 잔류시키는 매직을 선보입니다. 전임 감독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운 보르달라스는 2024년 페르 라리가 10위에 다시 올려놓으며 명장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4위는 에르베 르나르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한국 대표팀의 후보로 올랐지만 르나르 감독과의 계약을 위한 거액의 위약금 문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사우디 감독직을 물러나면서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이전부터 르나르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아쉽게도 그는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전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사우디 감독으로 활약하며 사우디 팀의 절묘한 오프사이드 수비 라인으로 아르헨티나를 수차례 오프사이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파괴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이전에도 벤투 선임 당시에도 르나르를 후보로 올렸으며 이후에도 그를 원하였지만 현재는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의 계약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모로코를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리고 코트디부아르를 네이션스 우승으로 이끈 경력을 가진 나르 감독은 한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행에 마음이 있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늦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약간의 후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르나르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분명하지만 당분간은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의 계약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반 프롱크 호스트입니다. 2000년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익숙한 그는 네덜란드 대표팀 풀백으로 A매치에서 100경기 이상 뛴 레전드 감독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자신이 프로 데뷔를 했던 네덜란드 프로팀 페노르트 지휘봉을 잡고 1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에서 유로파 리그 전승까지 거치면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클럽 팀들만 지도한 그가 한국 대표팀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된 것은 2022년 레인저스 감독 사임 후였습니다. 반 프롱크 호스트 감독이 레인저스에서 보여준 전술은 단기 토너먼트에서 최적의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메이션의 유연성이 독보적이고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여 전술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반 프롱크 호스트 감독은 한 선수가 다른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력을 중요하게 여겼고 공격적이야 할 때와 합리적이야 할 때를 잘 선택해 노아웃 토너먼트에서 유럽의 유명 클럽들을 모두 격파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홈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토는 변화 속의 균형을 중시해 어느 한 선수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반 프롱크 호스트는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을 지도해 보고 싶은 관심이 있었지만 클린스만 선임으로 불발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